오늘 스타겐 발표를 맡은 이현준이고요. 이 스타겐은 이제 CVP가 2018년에 게재된 논문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 제목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제 멀티 도메인이라는 게 좀 키포인트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키 아이디어랑 컨트리뷰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겐에서 키 아이디어는 기존의 겐 모델들이랑 다르게 하나의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도메인의 이미지를 모두 학습하는 생성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먼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이 스타겐의 컨트리뷰션은 단일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서 모든 도메인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아키텍처인 스타겐을 제안을 했다는 거고, 사용 가능한 도메인 레이블을 제어할 수 있는 마스킹 벡터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셋 간의 다영역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얼굴 속성 및 얼굴 표정 합성 작업에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결과에서 매우 우월함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릴레이티드 워크 부분이 이제 지은님 발표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걔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성 모델의 다양한 한계점을 좀 회피한 생성 모델이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제너레이터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이라고 판단하도록 만들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과 페이크를 잘 구분하도록 로스 펑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아키텍처 부분을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Z 들어와가지고 제너레이트가 만들고, 리얼이랑 GZ랑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해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겐의 발전이 컨디셔널 겐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의 겐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컨디션을 함께 학습시켜가지고 사용자가 컨디션을 통해서 생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생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디스크립션 베이스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던가 도메인 트랜스퍼,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 포토 에디팅 등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의 접근으로 발전이 됐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티브 펑션은 기존 겐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컨디션을 이제 Y로 해서 조건부 확률처럼 이제 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Y가 있을 때 이제 X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기존 겐에서 요 C 부분이 컨디션을 이렇게 처음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인데, 여기서 주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픽스 투 픽스랑 방금 발표했던 사이클 겐이에요. 그래서 픽스 투 픽스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앞서 나왔던 이 시겐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I to I 모델인 거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기존 시겐 로스에다가 실제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의 에런 디스턴스를 가중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L겐 해가지고 여기가 기존의 겐 로스고요. 로스 에런 해가지고 이제 Y 값이랑 X랑 Z가 있을 때 생성된 이미지. 그래서 그러니까 변경되었어야 될 이미지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이렇게 빼고요. 그거를 이제 에런 디스턴스를 구해서 평균을 내는 로스를 추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람다를 통해서 가중합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X 이게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해서 만들어낸 값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원본 이미지고 이 차이가 얼마나 적은가를 학습하게 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픽스 투 픽스의 한계점은 아까 지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페어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 그래서 언페어드 데이터셋에서는 작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페어드 돼서 있는 게 페어 데이터고, 언페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겐을 보시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GX를 다시 원본 X로 만들어지도록 학습하는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컨텐트를 보존하면서도 도메인과 관련된 특징을 바꿀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좀 주요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이제 기존 겐 어드버서리얼 로스에다가
각 원본 도메인으로의 재구성,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보존도를 측정하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가중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기존 겐 로스고요. 여기가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인데 보면은 생성 X를 받아가지고 생성을 한 거를 재구성한 거, 그리고 Y를 받아서 생성을 한 것을 재구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따로 만들고 얘네 다 더해가지고 그냥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는 가중합을 하게 되고요. 또 보시면 이제 사이클 겐의 한계점은 변환하려는 도메인마다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화풍을 바꾼다거나 할 때 특정 화풍으로 바꾸는 모델을 생성해야지 A에서 B 화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또 그 모델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이 하고 싶은 게 뭔가라고 보면은 기존의 제너레이터 기반, 겐 기반 모델들은 크로스 도메인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개의 도메인들 간에 변환을 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단점이 이제 이 도메인들 간에 어떤 정보는 있겠지만 이 도메인들 모두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글로벌한 어떤 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데이터 양도 적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타겐이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겐의 오버롤 아키텍처를 살짝 보고 넘어가면 스타겐의 제너레이터는 여러 도메인 간의 매핑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 X를 목표 도메인 레이블 C에 따라서 출력 이미지 Y로 변환하도록 쥐를 훈련하게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입력 이미지 X랑 어떤 도메인으로 바꾸자 하는 타겟 도메인 레이블인 C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그 C에 걸맞는 Y를 생성해내는 게 이제 이 제너레이터의 목표가 되겠고요. D의 목표는 이 이미지의 출처,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의 그 출처와 도메인 레이블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를 넣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X를 넣으면 이게 어떤 소스, 어떤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클래스인지까지 예측을 하는 게 D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 과정을 보면 리얼이랑 페이크 이미지가 각각 들어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하고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단하고 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도메인의 어, 레이블인지를 같이 예측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너레이터의 학습 방법이 이제 사이클겐의 학습 방법을 좀 차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타겟 도메인이랑 인풋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크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 페이크 이미지를 다시 오리지널 도메인이랑 같이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여기서 페이크 이미지는 넘어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수식으로 가득 찬 페이지인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로스를 어드버서리얼 로스,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 세 개를 합해서 스타겐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먼저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보게 되면 기존의 겐 로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C가 들어가는 거 빼고는 기존 겐 로스랑 같고요. 그래서 생성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와 구별할 수 없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로스입니다. 그다음에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실제 도메인의 분류 손실이랑 가짜 이미지의 도메인 분류 손실을 나눠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실제 이미지의 도메인 분류 손실은 이렇게 리얼이란 첨자와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첨자를 쓰고 이제 X가 들어왔을 때 이 X, C 프라임이 원본 도메인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도메인 레이블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가짜 이미지 도메인 분류에서는 X랑 그 타겟 도메인 레이블 C를 가지고 만든 제너레이터 이미지로 갔을 때 타겟이 C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아까 지은님이 발표했던 사이클겐에 나온 것처럼 X랑
C를 가지고 생성한 이미지를 다시 원본 도메인 레이블인 C''과 다시 생성을 해서 얘를 원본 이미지랑 비교를 한 거를 에런 디스턴스를 구한 거를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 오브젝티브를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는 이제 마이너스 어드버서리 로스 플러스 람다에다가 이 리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붙여주고요. 제너레이터는 이제 어드버서리 로스에다가 플러스 람다 클래시피케이션 페이크랑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 겐의 어떤 장점, 그리고 기존 겐의 장점, 그다음에 도메인에 분류할 수 있는 것까지 합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멀티 도메인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먼저 멀티 도메인 트레이닝의 기존 문제점은 여러 데이터셋에서 학습할 때 레이블의 정보가 각 데이터셋에 부분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논문에서 나오는 데이터셋이 셀럽 A랑 RAFD라는 데이터인데 이 셀럽 A에는 레이블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헤어 컬러, 젠더, 에이지 뭐 이런 정보가 있고 RAFD에는 뭐 해피, 앵그리, 새드 이런 감정 정보가 있거든요. 이 두 데이터셋의 라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서 대해서 학습을 할 때 다른 데이터셋의 라벨 정보를 알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변환 이미지 G, X, C에서 원본 이미지 X를 재구성할 때 이제 레이블 벡터 C'의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할 때 그 원본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얘네가 적용하고 있는 게 마스크 벡터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가지는 레이블에 대해서 이진 벡터로 나타내고 마지막에 현재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마스크 벡터 M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서 이 셀럽 A랑 RFAD 두 개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셀럽 A는 논문에서 이 40개의 레이블이 있는데 그중 8개인가만 5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5개의 라벨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를 1001, 1001 이렇게 이진 벡터로 각각 분류를 하고 얘가 이제 C1, 얘가 C2가 돼요. 그럼 이 C1, C2에다 마지막 M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이 어떤 데이터셋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냐라고 하는 거여서 이걸로 이 예시로 치면은 뭐 1,0 아니면 0,1 이런 식으로 마스킹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아키텍처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크 벡터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지 블랙, 브론드, 브라운, 메일 0 이렇게 5개의 레이블을 갖고 있고 RAFD는 이렇게 5개의 레이블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제 마스크 벡터는 어떤 데이터셋인지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 그 다음에 마스크 벡터까지 더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셀럽 A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셀럽 A의 1이 됩니다. 넘어가서 다시 셀럽 A 1,0 셀럽 A의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RFAD라고 하면 여기가 0, 1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 디테일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Improved Gen Training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드버서리 로스를 좀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훈련 과정에서 좀 더 안정화하고 높은 품질의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이 어드버서리 로스를 그레디언트 페널티가 적용된 WGN의 오브젝티브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식에서는 그냥 기존의 어드버서리 로스인데 이 WGN에서 나왔던 이 그레디언트 페널티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레디언트 페널티에 대한 값이 들어있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추가해서 이걸로 변환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테일을 좀 보면 제너레이터는 그냥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 레이어 2개, 레지디어 블록 6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 2개,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패치겐 역시 사용을 했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에서 나온
이 피규어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표가 되겠고 이 오른쪽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자세한 장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실험 부분인데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DIAT 그리고 사이클 겐 RC겐 이렇게 세 개 선정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DIAT는 X에서 Y로 매핑하기 위해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하고요. 소스 이미지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규화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이클계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X랑 Y 간의 매핑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을 하고 추가로 사이클 컨시스턴트 로스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 IC계는 그 C겐에다가 인코더의 개념을 붙인 건데 기존 시겐에 들어간 게 이미지였는데 이걸 잠재 벡터 Z로 바꿔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Z랑 C를 넣었을 때 X가 되도록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이런 데이터셋인 셀럽 A랑 RFAD 두 개를 사용을 했고요. 트레이닝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먼저 셀럽 A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인풋이고요. 여기가 이 인풋에 대해서 블랙 헤어를 바꿔라, 블론드 헤어를 바꿔라, 성별을 바꿔라, 뭐 에이지를 바꿔라 이렇게 된 결과가 되겠고 여기가 두 개 이상의 이제 컨디션을 같이 준 거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씩 바꾼 거에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스타겐이 높은 지표를 받고 있고요. 이 젠더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변환하는 걸로 가면은 모든 곳에서 이제 스타겐이 압도적인 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지은님 거 나왔던 것처럼 약간 AMT 식으로 사용자 평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FAD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감정을 이렇게 8개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바꾼 어, 과정이고 여기에서도 역시나 스타겐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졌고 파라미터 수도 압도적으로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타겐은 이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하나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은 이제 이걸 7번 한다던가 14번 한다던가 같은 모델을 여러 번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도 적고 성능도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셀럽 A랑 RFAD 두 개를 모두 학습해서 변환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게 싱글이라고 해서 이 두 개 데이터셋 중에 하나만 한 거고 이게 두 개 다 학습을 해서 이 셀럽 A의 데이터 인풋을 받아서 RFAD의 레이블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싱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뒤에 보이는 조인트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위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는 이제 마스크 벡터의 효과성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위에 부분이 마스크 벡터를 올바르게 입력을 한 거고 아랫부분이 마스터 벡터를 올바르지 못하게 입력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거의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벡터를 넣는 게 실제로 이게 어떤 데이터셋으로 어떻게 라벨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단일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도메인 간의 I2I 변환을 수행하는 게 스타긴이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높은 품질을 생성을 하고 있고 마스크 벡터라는 비교적 간단한 제안으로 도메인 레이블의 세트를 가진 여러 데이터셋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타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레퍼런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